1번 문제. 여러분 여기 1, 2, 3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까? 1, 2, 3번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상수 k의 값에 관계없이래요. 어떻게 풀어야 돼? 김민주 눈 똑바로 떠. 상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풀어야 돼? 항등식의 개념으로 풀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어쩌고 k는 저쩌고 만들고 는0 할 거예요. 그쵸? 자, 는0 그러니까 이거를 k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렇게 이항시켜서 3kx-6a k는 -4x-2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어쩌고 k로 정리를 하려면 여기 괄호 안에 k 하고서 k 앞에 괄호 앞에 묶일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3k인 거고 빼기 6a인 거죠. 그쵸? 이거부터가 제대로 돼야 될 겁니다. 3k란다. 3x 쏘리. 3x 지금 k에 대한 걸로 묶는 거니까 3x 이렇게 나와야겠죠. 는 -4x -2b일 때 이게 항상 x는 1을 해로 갖는다라는 거니까 얘는 3 -6ak는 -4 -2b가 될 거고 여기가 0이 되려면 a는 몇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0이려면은 b는 몇이어야 돼요? -2예요. a, b는 -1이에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 풀이 과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뭐 때문에? 문제에서 k 상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알겠어요? 어쩌고 k는 저쩌고 만들었을 때 는0 이게 생각이 나면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조차 안 났으면 안 됩니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 무수히 많대. 상수 a에 대해서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대.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쩌고 x는 저쩌고 만들고 여기서도 는0 만들어줘야겠네요. 그쵸? 상수 a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요 말 없이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풀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 미지수가 a인지 x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알겠니? 근데 상수 a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했을 때 x는 이렇게 구해줘야겠구나가 상수 a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전개를 해보자. 7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4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바로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5x 이거 이항되면서 플러스 ax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ax는 0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요거 0이다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 부분도 어쩌고 x 부분도 는 0이 돼야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5예요. 이거 찾아지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방정식을 푸시오. a는 마이너스 5를 여러분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나는 이 식에 곱하기 6 하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고 a는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6을 하면 2x 마이너스 2a 될 거고요. 6 플러스 3x 될 거고 플러스 6a가 와야 되겠죠. 그쵸? 플러스 6a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는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2x a 대신에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여기는 플러스 10 6 플러스 3x a 대신에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구하고 싶은 건 방정식을 푸시오.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항시켜서 요렇게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4 했다가 마이너스 34 나오니까 x는 34입니다. 나와줘야겠네요. 오케이. 희선아, 지금 보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2번 답. 해를 갖지 않을 때면 어떻게 나와야 돼? 어쩌고 x는 저쩌고 나왔을 때 는 0은 0이 아니다가 나와줘야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그럼 이거 건들지도 못하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자, 그러면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분배해주고 px 마이너스 x는 아니구나. 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미 정리가 되어 있구나. p 마이너스 1 x는 k 플러스 2 할 때 여기는 0이어야 되는 거니까 p는 1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0이면 안 된다고, k는 2이면 안 된다고. 답은 1번이네요. 마이너스 2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할푼리에 대한 개념 알겠어요, 여러분? 할푼리는 할은 0.1이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할은 대상의 10분의 1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할푼리는 비율이에요. 비율. 3,000원으로 500원인 공책을 10권 사려면 여러분 그러면 몇 할 할인하는 곳에서 사야 합니까? 그러면 500원짜리 10권이면 5,000원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몇 퍼센트 할인을 해야 얘가 3,000원이 되는 거야? 5,000원 중에서 2,000원 할인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할인율을 물어보는 거고 5분의 2는 여러분 곱하기 100 해주면 40%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0.4만큼 4할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줘야 됩니다. 그럼 0.4할이라는 건 여러분 얼만큼이겠어요? 0.04. 그럼 얘는 4푼인 거예요. 알겠죠? 4푼. 오케이? 그럼 0.4할이라는 우리 표현을 안 하겠죠? 4푼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애초에. 알겠어요? 확실히 알아? 자, 여러분 시계 문제 지겹게 풀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프린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시계 문제 완벽하게 풀 거를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시계 문제, 자, 다시 한번. 우리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우리는 1분당이 필요한 거예요. 1분마다 시침은 몇 도만큼? 0.5, 2분의 1만큼, 2분의 1도만큼, 분침은 6도만큼 회전한다라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어?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제대로 안 떠올랐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 시침, 분침 이거 문제 낼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라는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죠. 공부 똑바로 하랄 때 하세요. 알겠습니까? 챙겨줄 때 챙겨서 먹으세요. 자, 그럼 봅시다. 7시 40분과 8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7시 40분 이후에 분침과 시침의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쵸?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거 7시 40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7시와 8시 사이로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계가 지난 시간에 시계 그리는 것도 얘기해줬죠. 그쵸? 이렇게 자 7시 6시에 7시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7시에서 시침하고 붙임하고 그 각도 차이가 3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x분 후에 1분에는 시침은 2분의 1도 분침은 6도인데 x분 동안 그러면 시침은 2분의 1 x만큼 회전을 할 거고 분침은 6x만큼 회전을 할 거다. 이거 너무 쉽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7시 40분 이후에서 30도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7시 40분은 여러분 지금 시계를 만들어 보면 대충 한 7시 40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뭐라고요? 분침이 더 많이 가. 분침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를 구할 때 우리는 30도가 분침이 더 많이 가서 한 요 정도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침이 회전한 각도에서 시침이 회전한 각도를 빼줄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분침은 6x만큼 회전했고 시침은 2분의 1x만큼 회전했고 이거 빼주면 얘가 30이면 된다라는 게 답이 나올 텐데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시침은 아니 분침은 여러분 0에서부터 성실하게 왔는데요. 시침은 그렇지가 못해요. 시침은 지금 이만큼을 이미 와 있어요. 꼼수를 쓰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몇 도예요 지금? 210도인 거죠. 7시까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침은 2분의 1x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210만큼 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뺄 셈이 어떻게 와야 돼? 시침이 와야 되는 각도에는 요만큼이 이렇게 빠져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각도가 30도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에서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1x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1x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6x에서 2분의 1x 빼서 2분의 11x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또 분배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10은 30이에요 되는 거고요. 그쵸? 뭐야? 이거 플러스라고 했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분배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쵸? 2분의 1x는 240 될 거고 x는 2분의 11x는 x는 11분의 480 나와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x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제 7시에서부터 x분 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7시 11분에 480분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서 11로 나눠주면 44에 40에 3 33에 7 그러면 7시 43과 11분의 7분 이렇게 답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바로 밑에 문제 또 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자, 2시와 3시 사이에서 시계의 바늘이 일직선을 이룬대요. 그럼 시계를 그려볼게요. 두 시와 3시 사이에서 일직선. 여러분 여기가 딱 2시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분침, 시침 이렇게 뻗어줘야겠지.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래요? 여기 출발점으로 생각했을 때 시침이 간 각도를 분침이 간 각도에서 빼주면 이 차이가 몇이다? 180이다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쵸? 자, 다시 또 역시 이번에도 분침이 간 각도에서 시침이 간 각도 빼주면 이 차이가 180이다. 이게 일직선이다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분침이 간 각도는 몇 도? 6x 맞아요? 시침이 간 거는 2분의 1x인데 플러스 60까지. 왜? 시침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2분의 1x만 회전하는 거니까 미리가 있는 60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거를 통째로 빼서 180을 만들어야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2분의 11x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x 하니까 2분의 11x 이번엔 마이너스 60은 180 2분의 1x는
2분의 11x는 계속 이러지? x는 그러면 11분의 480.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그 시계 문제 풀 때는 여러분 11분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6이랑 2분의 1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2분의 11이라는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에 그래서 1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2시 43과 11분의 7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윤지 다리 꼬지 말고. 자 7번 문제도 그렇고 8번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적 시험 어려운 거 알겠는데 1, 2, 3번에서 오답이 있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집에서 누적 시험 재풀이를 하고 아니 학원에서 누적 시험 재풀이 하고 갈 거잖아 너네. 그치? 재풀이 하고 가잖아. 재풀이 하고 가지 맞지? 재풀이 하고 갔지? 남아서 숙제할 생각하지 말고 재풀이하고 복습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해라. 알았어? 알았어? 자, 재풀이를 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아니면 뭐 해야 돼 너네? 영상 돌려가면서 제대로 보고 와. 알았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누적 문제 풀이는 특히. 알겠어요? 그거 안 해놓고서 모르겠다 그러면 자 5%의 소금을 500g. 자 그림 그리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도 서준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림도 못 그렸었는데 자 가만히 놓았더니 증발했다잖아요. 증발했을 때는 뭐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소금은 못 날아가. 알겠지? 소금은 여기에 소금은 남아있는 거고 물만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쵸? 기화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물이 증발한다. 물은 몇 퍼센트다? 0%다. 자 그랬더니 얘는 이제 변형물이 6.25%가 된다라는 거네요. 맞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500g짜리 5%는 여러분 25g만큼의 소금이 있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 0%짜리 xg에는 0g의 소금이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500-x의 25인 거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해야 돼? x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돼. 앞에 보고 집중하세요. 여기에서 x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그쵸? 방정식 나와요? 여기? 이서준 지금 할 수 있어? 여기서 x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농도가 6.25%짜리 500-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25g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 여기서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 500-x분의 25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게 6.25다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6.25는 100분의 625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약분부터 하자. 이거 숫자가 너무 힘드네요. 그쵸? 100이랑 625는 약분 어떻게 됩니까? 5로 일단 하면 20되고 5로 일단 하면 125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또 5로 하면 4 되고 25 될 거네요. 여기에 곱해져 있는 100은요 여러분 곱하기 100분의 1로 양변에서 똑같이 약분해 버릴게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래 16분의 1이다가 나오는 거네. 500-x분의 25가 16분의 1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쵸? 16분의 1 나왔으면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우리 대각선 곱해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16 하면 몇이에요? 그럼 400인가요? 400은 500-x예요. 나오겠네. 그러면 x는 몇이에요? 100이에요. 나와주는 거네요. 마이너스라니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0, x는 100.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하는데 증발한 물의 양과 지금 100g의 양이 증발했다까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에서 안 끝나고. 같은 양의 소금을 이 그릇에 넣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400g짜리 25인 건데 여기다 어떻게 한대? 100g짜리 소금을 집어넣는데 100%짜리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여라.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00의 소금물에서 125만큼이 소금의 양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예요? 이제 500분의 여기에다가 소금의 그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하고 약분 25% 이렇게 답 나오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이 소금물 문제에서 여러분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금 문제 상황부터 보자. A 용기에는 8%의 소금을 200g 8%, B 용기에는 12% 300g. 자, 뭐 한대? 동시에 같은 양만큼씩을 덜어내서 A에서 덜어낸 걸 B로, B에서 덜어낸 걸 A로 이렇게 갔더니 이번에 농도가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각 용기에서 덜어낸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 뭐를 용기에서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이거를 xg이에요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봐. 자, 8%짜리 200g 여기 A컵에 8%짜리 200g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x만큼을 떠냈어. 집중해. x만큼을 떠냈어. 오케이? 김민준. 자, 그러면 이 x만큼 퍼낸 거는 여러분 몇 퍼센트짜리가 될까? 8%. 남은 거는? 8%. 남은 것도 8%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200g이 됐든 1000g이 됐든 1500g이 됐든 이게 8%였으면 내가 떠냈을 때도 8%, 남은 것도 그대로 8%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xg을 퍼내서 8%인 거고 여기서는 남은 건 200-xg이다 되겠네요. 맞아요? 자, B에서도 똑같이 xg만큼을 퍼내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농도가 몇이 될까요? 12%가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B는 원래 12%짜리였으니까. 그러면 B에는 얼만큼이 남았어? 300-x 그리고 농도는 여전히 12% 똑같겠네요. 맞아요? 요거도 8%.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B에서 퍼낸 이거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농도가 같아졌다를 식으로 만들어내면 x 값에 대한 x 값을 구할 수 있는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 자, 해보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제. 요거 빈칸 채울 수 있나요 우리? 8%짜리 xg이면 x의 100분의 8 100분의 8x가 소금의 양이 될 거고요. 여기는요 200-x의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이다. 100분의 1600-8x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x의 100분의 12 100분의 12x 여기는 300-x의 12% 100분의 3600-12x 돼요. 300-x 곱하기 100분의 12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0분의 3600-12x 됐어요? 자, 섞어보세요 이제. 요거부터 해보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200-xg에다가 xg만큼을 넣어주면 다시 200으로 A컵은 회복이 되겠네요. 소금물의 양은 200으로 회복이 되겠네. 맞아? 소금은 여기에다가 얘가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1600 더하기
4x 되는 거 맞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얘가 여기로 들어가주면 여기서는 300-x에다가 300만큼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300을 회복시켜주면 되겠고 여기에 요만큼이 더해줘야 돼. 그러면 100분의 3600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여기에 농도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곱하기 100을 한 거. 이게 지금 여러분 그림 자체가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소금물, 소금, 농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림을 이걸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선생님은. 자, 얘의 농도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농도가 같다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볼게요. 보라색으로 써야지. 200분의 100분의 1600 더하기 4x 곱하기 100을 계산을 할 건데 번분수잖아. 여기가 지금 분모분의 분자 번분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요 부분이 100 곱하기 200분의 1600 더하기 4x 곱하기 100 되는 거 맞죠? 요렇게 두 개 곱해서 분모로 가는 거니까 100 곱하기 200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분자 자리로 가는 거고 1분의 200에서 이렇게 곱해서 그대로 1600 더하기 4x가 분자로 가는 거고 곱하기 100 되니까 요렇게 약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분할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가는 건데 어차피 곱하기 100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얘랑 얘가 약분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00분의 1600 더하기 4x는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약분된다 되세요? 그러면 300분의 3600 마이너스 4x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거면 여러분 이제는 대각선 곱하기 또 할 건데 대각선 곱하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 양변에 곱하기 100 해서 이거부터 해줘야 쉬워지겠지. 자, 그러면 대각선 여기에는 2가 곱해지면 될 거고 여기에는 3이 곱해지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좌변은 4800 더하기 12x는 7200 마이너스 8x 되는 거고 이항시켜서 20x는 2400, x는 120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